자, 이제 국문학사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뭐 얘기했다시피 국가직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방직에서 가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시작합니다. 자, 고전문학에서 서정갈래 갈게요. 일단 그 고대 문학에서 거기 고대의 시가에서 보면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 해가라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출전입니다. 이게 어디에 실려 있는지. 해동역사, 황조가는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이 그 구지가는 삼국유사, 정읍사는 악학괴범. 그 악학괴범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은 모두 한글로 실려 있어요. 출전이 악학괴범이라는 얘기는 한글이고, 정읍사가 백제 노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글로 전해오는 가장 옛날 노래, 이게 정읍사입니다. 자, 해가 가겠습니다. 이거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자, 향가 갈게요. 자, 향가라는 거는 그 통일 신라시대 때, 자, 우리 말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우리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한 문자가 한문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얘는 자주적 표기였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향차는 우리의 자주적 표기였어요. 거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그 예문 봅시다. 동경, 명기, 월량이 세벌, 발기, 달해 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글자는 음을 따고 어떤 글자는 뜻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구체 향가에는 4개가 있네요. 서동요, 풍요, 도솔가, 헌화과. 거기 중요한 거 도솔가, 이일 병현 현상이고요. 해가 2개가 떴어요. 요거는 해를 없애는 주문이기 때문에 민의적 성격이 아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팔구체 2개가 있네요. 모죽진한가, 처용가. 모죽진한가는 그냥 추모가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처용가죠. 이 처용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최초로 해석된 향가이다. 꼭 기억해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원문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에 고려가요, 악장가사에 고려가요에 처용가가 있었고요. 그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글자는 음을 딴 거고 어떤 글자는 뜻을 딴 거고 해서 결국은 향가의 제작 원리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최초로 해석된 향가 꼭 기억하시고, 또 이게 신라 시대 향가 중에서는 마지막이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체 향가에서는 안민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요거 3개가 집중 치져 보이는데, 일단 안민가 하게 되면 향가 20수 중에 가장 유일한 유교적 성격이 있다는 점. 제망매가 죽은 노이 동생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고요. 찬기파랑가, 기파랑의 인격을 흠모한 노래이다. 못했고요. 시옷 봅니다. 보현 10원과 11수. 거기 출제 포인트가 고려 광종 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고려 광종 때까지 향가는 지어졌다. 그럼 광종 이후로 향가가 지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 해서 우리가 과거제의 시행이었다. 그래서 이 과거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쓴 거야? 한문 원문이 쓰여지게 되고, 결국 이거는 향차의 소실을 가져온 게 된 거고요. 이래서 결국은 향가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 시행이 고려 광종 때이기 때문에 광종 이후로는 향가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거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 향각의 여요라고 나오네요. 이건 향가의 성격을 가진 고려가요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이거는 신라 시대에는 향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를 봐도 아니면 여기 1170년 무신난이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고려 후기에 이때 고려 가요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사이에 향가도 아니고 고려 가요도 아닌 요 중간쯤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향각의 여요라고 했다. 즉 향가의 성격을 가진 고려 가요라는 얘기죠.
향가계 여요. 여긴 두 개가 있었는데 도이장가와 정과정곡이 있었다. 도이장가 출제 포인트 팔구체 향가의 잔형 그림자가 남아있고요. 향찰로 표기되었다. 2005년 서울시 기출문제고요. 향찰. 자, 정과정 유배문학의 효시고요. 요건 19체 향가의 잔형이고요. 한글로 표기입니다. 왜? 출전이 악학괴범이잖아요. 한글이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고려 소교 가겠습니다. 고려 소교가 기록된 문헌부터 갑시다.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영양학법 기출문제예요. 자, 다음 중 고려 가요가 실려있는 문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악학괴범, 악장가사 이거 출전 잘 봐주십시오. 자, 출제 포인트는 이거죠. 다음 중 악장가사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악학괴범이 출전이냐, 악장가사가 출전이냐 이런 거 잘 좀 봐두시고. 자, 고려가요 특징 좀 보겠습니다. 자, 332, 334의 삼음부고요. 분절체이며 여음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층문학의 세련미, 거기 세련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현전 고려장가 주제별 분류죠. 자, 송도, 님의 앞길을 빌어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동동이고요. 그 다음에 축사, 귀신 쫓는 노래 처용가고요. 이별의 정을 노래했죠. 가시리, 그거 한자 귀호곡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서경별곡, 그 다음이 현실도피 청산별곡, 남녀 상렬지사 요거 세 개 외우셔야 돼요. 쌍화점 만전춤 이상곡. 자, 조선시대 문학을 좀 볼까요? 시조. 자, 시조의 발생은 고려 말 완성으로 보고요. 자,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려 소교, 만전춘, 기원설 이거를 정설로 잡고 있습니다. 자, 명칭 볼까요? 단가. 이것이 자 뭘로 바뀌었고요? 시절가조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절가조가 뭔 뜻이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노래다. 지금 유행가란 뜻이고요. 여기서 뭐가 없어지면서 요게 없어지면서 시조가 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때의 시자는 때시자라는 거 조심하시고, 이때는 시시자가 아니에요. 예,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시조는 때시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노래라.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시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고산 윤선도지요. 자, 거기 고산유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고산 윤선도는 살아있을 때 시조집을 두 개를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산중신곡이고요. 산중속신곡이고요. 근데 이 시조집에 실리지 않은 작품이 세 개가 있었죠. 그게 바로 어부사시사, 우후요, 견회요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중 산중신곡에 실린 작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몇 번 기출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부사시사, 우후요, 견회요는 산중신곡에 실린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고산 윤선도가 죽고 나서 이걸 다 합쳐서 만든 게 바로 고산유고라는 시집인데, 이건 고산유고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중신곡에 실린 게 아닌 것 하게 되면 어부사시사, 우후요, 견해요. 특히 어부사시사 정리해 준 적 있었죠? 예,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조집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3대 시조집 하게 되면 바로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 원류. 이게 우리나라 3대 시조집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3대 가단 하게 되면 경정상 가단, 노가제 가단, 승평계 요 세 개가 3대 가단이고요. 그 청구영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이고요. 가곡, 원류, 조선시대 마지막 시조집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교술 갈래로 보겠습니다. 자, 가사의 계보에 자, 경기체가라는 게 있네요. 자, 경기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고려 고종 때 발생해서 조선 선조까지 약 350년간 이어진 귀족문학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 조선 선조까지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마지막 경기체가가 권호문의 동락팔곡인데 여기에 조선 선조예요.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경기체가는 고려 고종부터 조선 선조까지 350년간 이어진 귀족문학이었다. 자, 악장. 회유와 아부의 문학이었고 목적 문학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세조 이후로 왕권 강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다. 가장 생명이 짧았던 문학 갈래, 이게 악장이었고, 거기 작품을 좀 보자면요. 자, 궁수분곡, 정동반곡. 그래서 한시체 꼭 기억해야죠. 궁수분곡, 정동반곡, 납시가, 문덕곡, 요거 4개. 신체는 용가, 월강. 예, 기억하시고요. 자, 가사문학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가사, 조선 후기 가사인데, 조선 전기 가사를 우리가 정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조의 종장과 음술이 같다. 자,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 전국인의 상충곡, 예,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영향관계. 자, 강호 한정가, 자연과 함께 하니까 좋네. 자, 상충곡이 면왕정가, 면왕정가 성산별곡. 자, 기행가사, 관서가 관동해. 충신연주지사, 정과정곡이 삼인곡과 송민곡에. 자, 내방가사, 선방가가 규원가에. 뭐, 이렇게. 유배가사, 조유의 만분가.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가사고요. 거기 송강가사평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기 별 펼쳐놓고. 김만중의 석포만필, 뭐, 다 설명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조선 후기 가사 갑니다. 조선 전기가, 자, 정철, 송강 가사였다면, 조선 후기는 노계 가사. 중요하죠? 거기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자, 기행가사, 일본 갔다 온 거죠. 거기 일동장유가 최장편 가사고요. 자, 연행가, 기억해야 될 말, 반청의식. 자, 유배가사 순서입니다. 만분가, 조천가, 만원사, 북천가. 예, 꼭 기억하시고요. 순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가, 원령가, 이거 아셔야죠. 농가, 원령가, 뭐에 영향을 받았다? 동동에 영향을 받았다. 왜? 원령체라는 거죠. 자, 잡가. 예, 요거 중요하죠. 자, 조선시대 3대 전문가의 노래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가 잡가, 판소리, 서사, 무가라고 얘기했고, 잡가는 누가 불렀어요? 삼패기생과 사계추. 판소리는 광대 노래였고요. 서사, 무가는 무당들의 노래였다. 전문가의 노래다.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층위의 이중성.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동시에 존재했다. 거기 종류 보시면요. 유산가가 어디에 속한다? 경기 12잡가에 속한다. 예, 꼭 좀 기억하시고. 찬가, 찬송가나 서양의 곡에 우리의 노랫말을 얹어 부른 건데 일본 노래가 아니라는 거, 예,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수필의 계보로 가겠습니다. 자, 폐관 문학입니다. 일단 폐관은 관직명이고요. 그럼 폐관 문학의 의의, 길거리에 떠도는 것을 드디어 문자로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문학으로 정착했다. 예,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귀족문학입니다. 성격 잘 받으시고요. 작품에는 자, 파한집과 보한집,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파한집,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집이면서 비평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한집, 파한집을 보충한 거고요. 자, 가전,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요.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그래서 국순전, 술, 최초고요. 공방전, 돈. 국선생전, 요건 술인데, 자, 국순전은 술의 부정적인 거에 비해서 국선생전은 술의 긍정적인 면이다. 자, 청강사전, 현부전, 거북이, 죽부인전, 대나무, 저생전, 종이, 정시자전, 지팡이. 이게 무엇을 의인화했는지, 예, 이건 아시면 됩니다. 자, 고대수필에서 계축일기, 그거 서국록 꼭 내모치시고요. 반드시 알아야 돼. 계축일기를 다른 말로 서국록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비시켜가지고 서궁에 가두었잖아요. 그 다음 산성일기, 병자호란이 배경이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한중록, 그 한가할 한자 한중록이에요. 예, 정조 때 쓴 거는 한가할 한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귀중치루쟁론기, 거기 등장인물, 예,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죠. 자, 척부인, 자를 의인화한 거고요. 바늘, 요건 세요각시, 허리가 가늘다, 세요. 가위, 교두각시. 실은 색깔 있잖아요. 청홍, 흑백각시. 인두, 인화부인, 다리미, 울랑자. 그 울자가 다리미, 울자라는 거. 자, 서사 갈래 보겠습니다. 자, 설화, 창세신화의 신화서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인데요. 거기 5개 있죠? 만복사 저폭이, 이생규장전, 치유부백전기, 남연부조지, 용궁부연로. 만복사 저폭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남원이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신의의 대관제 몽유록. 이건 딱 기억해야 될 말이 권력 왕국이 아닌 문장 왕국을 꿈꾸었다. 자, 수성지, 우리의 마음을 의인화한 거고요. 자, 그다음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홍길동전이고요.
자, 군담 소설, 요거 출제 포인트라 썼죠. 창작 군담이냐, 역사 군담이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창작 군담은 배경이 되는 전제를 꾸며낸 거고요. 요건 중국이 배경이냐, 우리나라가 배경이냐. 딱 하나, 신유복전, 우리나라. 거기 낙성비룡의 개장법, 낙성비룡의 개작본, 요것도 기출문제고요. 자, 역사 군담은 실제로 있는 전쟁을 그린 거죠.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전, 가장 중요한 거, 임진록과 그 다음에 박시전, 요거 두 개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몽짜리 소설, 예, 구운몽 시조고요. 바로 효가 바탕이 되었고, 액자식 구성이고요. 뭐, 이거 아셔야 되고요. 자, 고대 소설과 근원설화, 예, 이거 반드시 하셔야죠. 이러한 설화가 판소리가 되었고, 그 판소리가 소설이 되었으면, 이게 다시 신소설로 개작되었다. 요 일련의 과정, 예, 꼭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판소리 가겠습니다. 예, 출제 포인트죠. 일단, 중합성. 자, 창은 음악적 요소고요. 안일이는 문학적 요소고, 발림은 연극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있다? 판소리는 종합 예술이다. 이걸 우리가 종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임새. 거기서 중요한 거, 관객. 관객도 추임새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관객도 판소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자, 구전 적층성이다. 예, 스승님의 입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고요. 서사성. 판소리는 서사문학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율문성, 창과 안일이가 있다. 이 말이고요. 전문성, 아까 얘기했죠? 바로 광대의 노래이고요. 함께 즐겼다는 거. 언어 층위의 다양성, 예, 요것도 아까 했죠? 양반의 언어와 중인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자, 같은 작품을 보고도 양반이 보는 주제와 평민이 보는 주제가 달랐다. 그래서 양반도 만족했고 평민도 만족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민문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었다. 자, 부분의 독자성. 어차피 판소리는 부분창이에요. 그래서 부분만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소설과 비교해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판소리는 어차피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성은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전체의 줄거리, 유기성이 강조되는 거. 요거는 소설이죠. 자, 판소리의 이행 경로.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판소리는 영정조 시절, 요때가 이제 가장 부활했을 때고, 그때가 판소리 12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 고종 때로 오게 되면은 그 신재효란 사람이 이거를 판소리 6마당으로 개작을 하게 되었고, 이게 현재 오게 되면 다시 판소리 5마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판소리 6마당. 예,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게, 자, 여러분 다 아시는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요거 네 마리는 설화가 판소리가 되었고, 이게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됐고, 이게 다시 신소설로 정착되었어요. 이 네 개의 과정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똑같이, 요거 네 개는. 근데 적벽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유일하게 소설이 판소리가 되고, 이게 다시 또 소설로 정착되는 특이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삼국지고요. 그 삼국지에서의 적벽대전 파트고요, 요게. 그래서 이게 소설로 정착될 때 이 소설 제목이 화용도라는 이름으로 정착됐거든요. 적벽가를 뭐라고 한다? 화용도 타령이라 한다. 또 하나가 있는 게 가루지기 타령입니다. 이걸 달말로 변강쇠 타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설화가 판소리가 된 건 좋은데, 얘는 소설로 정착되지 못했고 판소리 교본도 없었다. 그래서 판소리 6마당에서 판소리 5마당으로 갈 때 바로 뭐가 없어져요? 가루지기 타령이 없어진다. 그래서 판소리 6마당에는 속하지만 판소리 5마당에는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가루지기 타령 또는 변강세 타령. 자,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자, 판소리의 장단, 그거 빠르기의 순서, 예, 반드시 하셔야죠.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잦은모리, 잦은 휘모리, 휘모리. 자, 이 순서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장단의 특징, 예, 꼭 좀 읽어보시고, 출제비도 가장 높은 거, 진양조와 잦은모리, 휘모리, 요거 3개. 자, 판소리와 그 소설에 비교해서요.
자, 판소리는 소설에 비해서 구비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창자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난다. 이게 뭐랬어요? 더듬. 각자 자기가 자신 있게 부른 대목이 다 달랐고요. 전라도 방언이 두드러지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창자의 더듬과 더불어 부분의 독자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뭐는 떨어진다? 유기성은 떨어진다. 자, 연암 박지원 답니다. 자, 문체. 예, 중요하죠. 연암 박지원은 고문파의 문체를 본받지 아니하고요. 폐관 기서의 사실적이고 간결한 문체를 본받았고요. 자, 그가 남긴 문집에는 열하일기와 반경각외전이 있었다. 근데 열하일기에 실린 건 딱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반경각외전입니다. 출전이. 이 2개를 꼭 외우시고요. 허생전과 호질. 출전이 열하일기이다. 근데 그 반경각외전에 실린 것 중에서 하층민을 소재로 한 거 3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마장전, 예덕선생전, 광문사전. 그 연암박지원은 100%가 한문소설입니다. 예,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신소설 가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좀 볼까요? 언문일치의 시작이다. 서술에서 묘사를 바뀌었고요. 평면적 구성에서 역전적 구성, 요거는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 소설의 우연성과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 친일문학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 거기 이인직의 혈의누, 자, 신문소설의 효시,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면서 신문에 연재된 최초죠. 숙향전과 비슷한 구조. 자, 은색의, 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거기 금수회의록의 등장인물,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각 동물과 연결된 사자성어죠. 까마귀 반포지요, 여우 호가호의, 개구리 정하호의 벌 구밀복검, 개 무장공자, 파리 영령지급, 호랑이 가정맹호, 원앙 쌍거쌍내 꼭 가시고. 자, 극갈래로 가겠습니다. 이 극갈래에서 일단 민속극인데요. 이 민속극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는 점. 가면극, 꼭두각신오름, 그림자극. 뭐 무극도 있는데 별 의미 없고. 근데 거기 가면극의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각 지역에 따라서 불림림이 달랐다. 황해도 지역은 탈춤이라고 불렀고요. 경기도 지방은 산대라고 불렀어요. 경남 지역은 오광대, 부산으로 보면 야유 또는 들노름이라고 불렀다는 점. 자, 꼭두각신오름 우리나라 유일한 인형극이고요. 꼭두각시가 인형이잖아요. 자, 그림자극 출제 포인트 개화기 때 소멸되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개화기 때 신극 갑니다. 창극이죠. 판소리의 중요 대목을 각자의 배역을 정하여 설정했다. 현대판 뮤지컬의 개념이고요. 1910년대 신파극단체 혁신단과 문성, 20년대 극예술협회 김우진 표현주의 극이고요. 30년대 극예술연구회죠. 바로 사실주의 극의 시대를 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전문학사 모두 마치면서 현대문학사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문학 제1기에서 중요한 말, 최남선과 이광수 2인 문단 시대였다. 예,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 태서 문예 신보, 요거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지고요. 자, 여기서 김억이란 분이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번역해 가지고 연재했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이 책을, 이 원고를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온해의 무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 시집이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잡지 간행 순서, 소년, 청춘, 유심, 태서문예 신보,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현대문학 제2기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문학 제2기, 거기 일단 문학의 갈래, 카프라는 문학이 있었고요. 계급주의 문학이죠. 민족주의 문학이 있었고요. 절충주의 문학이 있었고, 카프라는 거는 이 땅에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목적 문학이고요. 여기에 반대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 문학이고, 그래서 시조부운동이나 역사 소설의 제작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드높이려고 했고요. 여기에 비해서 절충주의 문학은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거기 문예 공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920년 동인지와 동인, 이거 반드시 아셔야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순서입니다. 자, 어떻게 기억했어요? 자, 차고픈, 저밖에, 여자 한 명, 이렇게 그렸어요. 첫 자음 딴 거라고 얘기했죠? 창조, 개벽,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영대,
조선문단, 해외문학, 문예공론 해서 차고픈 저밖에 여자 한 명. 예, 꼭 좀 외우시고 요거는. 그 다음 신경향파 문학. 자, 요게 나중에 이제 카프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신경향파와 카프의 공통점. 이 공통점은요, 이 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 이건 공통점이죠.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신경향파는 아직은 계급의식이 철저하지 못했어요. 즉 공산주의 사상이 아직은 좀 막연했어. 그리고 저항을 해도 개인적 저항이었고 이때는 문학적 저항이었어요. 근데 카프는 그게 아니야. 공산주의 사상이 철저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적 저항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정치성을 띠기 시작했다. 신경향파와 카프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프로 문학론의 전개 과정, 내용 형식 논쟁. 자, 박영희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김기진은 형식을 강조했다. 박영희와 김기진의 싸움. 카프 내부의 첫 번째 싸움이었죠, 이게. 그래서 내용 형식 논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중화론, 바로 김기진과 임화의 싸움이었고. 자, 그게 우리 오빠와 화로, 요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점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카프는 25년에 결성해서 35년에 공식 해체를 하게 됩니다. 딱 10년간 존재했던, 예, 프로문학이고요. 거기 동반 작가, 예, 꼭 좀 기억해야죠. 자, 카프의 멤버는 아니지만 카프의 사회주의 경향에 찬동해서 같이 글을 썼던 4명의 작가, 박화성, 유진호, 최만식, 이효석, 꼭 좀 기억하시고. 자, 30년대 문학으로 갑시다. 거긴 중요한 게요. 자, 시문학, 시원, 문학, 문예회관, 요거 4개. 순수문학을 옹호했던 잡지, 구인회, 단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생명파, 뭐 청록파. 그 청록파는 자연파라고도 한다는 거 하고, 작품의 경향은 다 달랐다는 거. 자, 1930년대의 동인지, 예, 이것도 순서 일단 정확히 잡으셔야죠. 그래서 시문학, 문예회관, 문학, 시원. 특히 시원이 중요한 이유, 시 전문지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청록파 발굴 밑줄. 그 다음에 소설을 좀 볼까요? 자, 1930년대 소설은요, 일단 일제 탄압이 가혹해지면서 순수 서정 소설로 태도를 바꾸었다. 바로 이효석이죠. 역사의식, 역사소설, 아까 말씀드렸고, 농촌 계몽운동,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의 문제점, 이게 바로 이상의 날개, 소설가 구보시하루,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민족 분단기, 해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이라고 나오네요. 자, 좌익 작가 이름 꼭 봐두시고, 다음 중 좌익 작가가 아닌 사람은, 뭐 기출문제고요. 자, 유고 시집, 요것도 아셔야죠. 일단 유고 시집이란 그 시인이 죽고 나서 만든 시집을 유고 시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다음 중 시집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거 3개 주고 아닌 거 하나 준다. 됐고요. 자, 50년대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존주의 문학이죠. 자, 일단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허무의식에 빠졌어요. 왜? 전 세계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허무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자.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개념이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지. 그 우리나라는 이 허무의식이 언제 생겼냐 이거죠. 우리는 바로 6.25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의 실존주의 문학은 바로 6.25 전후 문학을 통틀어서 실존주의 문학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전후 문학입니다.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소설을 주고 나서 다음 중 실존주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작품명 봐봐요. 장용학의 요한시집, 원형의 전설, 손창섭의 이ing여인간, 비오는 날, 김성환의 5분간 암야행 바비도, 자, 오상원의 유예, 오범선의 이반탈, 오발탄,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존주의 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 자, 수고하셨습니다.